퍼짐의 법칙은 쉽게 얘기하면 게을러지고 싶고 퍼지고 싶은 욕망을 얘기해요. 예. 이게 조금 더 과학적인 그 베이스를 이야기하자면 그 연력학 법칙 중에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죠. 두 번째 법칙은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연력학 보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엔트로피는 못 들어보셨죠. 엔트로피 법칙은 우주의 모든 그 사물들이 질소도가 높은 상태에서 질소도가 얕은 상태로 변화된다 이 뜻이에요. 질소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 그래서 대표적인 게 풍화작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산이 있는데 세월에 깎이고 바람에 깎이면 점점 없어지죠. 대표적인 실험이 비이커에다가 공기보다 가벼운 파란색 기체를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해보세요. 뚜껑을 열면 이 파란색 기체가 어떻게 되죠? 점점 날아가서 없어져 버리죠. 비이커 안에 있을 땐 질소도가 높은데 이 뚜껑을 열면 없어져 분산돼 버리잖아요. 이 분산되는 정도를 엔트로피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수식으로 계산까지 해놨어요. 우주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분산되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주 종말론도 이런 엔트로피의 힘 때문에 우주가 다 이렇게 스멀스멀 소멸돼 버릴 것이다 라는 종말론도 있죠. 근데 이걸 정신에 빗대어서 그 심리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의 정신도 질소도가 높은 상태, 뭔가를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생산성 있게 움직이려는 상태보다는 이건 질소도가 높은 상태죠. 이게 불편하고 자연의 이치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쉬운 상태, 편안한 상태, 안전한 상태로 흘러내려가고 싶은 욕구가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TV 틀고 싶고 TV 보면 자고 싶고 뭐 이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힘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엔트로피의 힘에 역행하는 힘도 존재해요. 그건 좀 나중에 설명하고, 두 번째 변화 저항은, 그러니까 이런 변화 저항이 우리가 행동하는 걸 막죠. 그냥 쉬고 싶고 놀고 싶으니까. 두 번째 변화 저항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두 가지를 써보세요. 항상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뇌 회로에 의한 항상성이 있고요. 세포 수용체에 의한 항상성이 있어요. 자, 이게 항상성이 왜 변화 저항입니까? 일단 선생님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전에 안 하던 행동을 새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그죠? 그럴 때 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일단 뇌 뉴런 세포들의 연결은 그 전기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물론 가소성 때문에 뉴런 세포끼리 연결도 되고 또 떨어져서 다른 신경망에 붙는 것도 돼요.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뭐냐면 지네들끼리 하나의 회로를 만들어서 아침 10시쯤 일어나서 인터넷을 키는 습관을 몸에 구축했다. 그러면 그 습관에 관여된 뉴런의 회로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기신호라고 그랬죠. 물론 전기신호, 그 다음에 시냅스에서 화학물질, 전기신호 이렇게 움직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회로의 전기신호를 따라서 뇌가 자극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미 내가 한번 구축한 어떤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을 한 번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간 또는 10년간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전기 신호가 굉장히 강해요.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뉴런의 개체수도 굉장히 많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이 사람이 10시에 일어나서 인터넷을 먼저 키는 사람이 이제 나는 7시에 일어날 거야 라고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뇌 세포 안에 뉴런의 개체수가 회로가 10시에 일어나는 회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7시에 일어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존의 항상성을 깨고 새로운 걸 덧입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항상 고통이 따라요. 꿈을 이뤄갈 때 그냥 즐겁고 유쾌한 느낌으로 이렇게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들. 예. 내가 양보할 거 양보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기존의 회로와 바뀌어지는 그 상황 자체에 고통이 따르는 걸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그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지. 예, 그런 차원의 항상성이에요. 뇌 회로가 가지고 있는 항상성. 그럼 선생님 회로가 이미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새롭게 만드나요? 이거를 깨서 없애는 건가요? 예, 잘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 회로들은.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냥 하나의 뉴런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10시에 일어나는 회로를 이렇게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전기 신호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7시에 일어나겠다는 것은 여기 회로를 쓰지 않고 새로운 회로를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지난 10년간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두껍겠어요, 신경망이. 얘는 이제 발전시킨 게 얼마나 얇겠어요. 그럼 내가 이러한 아침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이쪽 회로를 쓸 것인가 이쪽 회로를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뇌가. 당연히 이쪽 회로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10시까지 자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약한 회로를 점점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 끝 지점에 붙어있던 뉴런 세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와서 여기 붙기 시작해요, 다시 이쪽으로. 그럼 얘는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얘는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1, 2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이 습관을 1년, 2년, 3년 유지해야지 이쪽에 있는 것들이 점점 이쪽으로 옮겨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뇌과학적으로 얘를 형성하는 게 바로 일로 온다기보다는 사실은 근처에서 놀고 있는 뉴런 세포들이 와서 붙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헤베 법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뇌 가수성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성에 대해서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은, 아, 나는 예전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걸 깨려면 고통이 따르는구나. 그럼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할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생각해 보셔야죠. 꿈이 그만큼 소중해요? 고통을 감내할 만큼? 그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그 정도는 안 돼요? 고통을 이길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꿈을 바꿔야겠죠. 그 꿈은 별로 중요한 꿈이 아니니까. 그죠?